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 모둠입니다. 서울 이야기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찾기 모둠입니다. 발표 재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과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를 맡은 이야기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 권리 찾기 팀입니다. 학교 밖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번쯤은 학교를 벗어나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모두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목표와 다양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학교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 폭력에 시달려 더 이상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와 상관없이 그들도 엄연히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학생이라는 바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행동하는 청소년이라고요. 이제 저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진로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저희의 꿈을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진로 수업을 하고요.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여느 학생들처럼 재밌게 축구도 하고 트램폴린에서 놀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도 빼먹지 않고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권리를 찾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문제인식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들, 저희가 실행하고자 하는 공공정책,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인식 안에서는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던 배경과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으로 보자면 동등한 교육을 받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2019년에는 12만 명가량, 2020년에는 13만 명가량으로 매년 1만 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회에서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소속 동아리 청단에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사회인식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표적으로 부정응, 담배, 일탈, 가출 등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설문에 응한 73%의 가량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나오게 된 이유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여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사회 안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공교육 수준의 학급권으로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뉘어져 많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8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곳은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지정되면 학생 1인당 연간 8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하는 방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것이 아닌 점수를 통해 결정이 된다면 선택받지 못한 대안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원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말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이 된다면 그 지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던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서 법률 3조 1항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인식에서 밝혔다시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모전 혹은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에 협력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나온 후 겪는 가장 큰 문제인 선입견과 편견의 근본적인 부분은 아직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역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이라면 교육뿐만이 아니라 건강과 복지 같은 부분에서도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급식비, 기관시설 이용, 스쿨존과 같은 복지를 누리는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도 지원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은 4장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핸드크림이었으며 이것도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기 6개월 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락하여서 간신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일반 학교에 지원하였던 급식 꾸러미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건강사태 주기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제주도, 전주시, 고령군, 보령시 등 타 지자체로부터의 지원과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입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753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떠난 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의 사람들이 선입견, 편견, 무시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공부도 외로움도 아닌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무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접하는 지역 축제 또는 행사에서 관련 부스 설치와 운영을 필수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래의 진로와 꿈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1인당 1년에 100만 원 수준으로 검정고시, 진로활동 등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진로활동에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시집이나 소설책, 국어 과목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어 관련 목록이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봤을 때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진로, 취미, 학습과 관련된 책들이 있어 대여가 가능하고 따로 신청하여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도서 비용, 교육 프로그램 할인 비용 등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동등한 급식 지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남양주, 원주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를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반 학교, 인가 대안학교, 사립학교, 외국인 학교 등 많은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인가라는 이유만으로 급식비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급식 꾸러미 역시 서울시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선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후 누적 학점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졸업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타 교육권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역시 직접 찾아가야 하며 지원 방식이기에 탈락될 경우 기회를 누릴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교육은 모두에게 공평한 시스템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고교학점제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한교육기관의 문화, 체육시설을 보장하는 것과 안전에 관한 지원을 확장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대안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곳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권리조차도 좁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낸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근처 체육관이나 문화 복합시설 등을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외부 강사 지원 혹은 강사료 자체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이 역시 지원받지 못한다면 모두 학생 개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쿨존 도입 역시 제안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너무나 당연한 사고들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안전장치 상징처럼 느껴지던 스쿨존은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학생이자 똑같은 등하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 학생들은 스쿨존 없이 위험한 도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안학교 주변 등하굣길 도로에 스쿨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더욱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많은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선별적입니다.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선정 심의를 거쳐 80%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교만이 지원을 받을 만한 대안학교로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와 교육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여 선별적이지 않은 지원 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선별 지원지가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신고제로 바꿔 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진 후 실시한 실행 계획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발표 시간 13분 제한 시간 관계로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이브 한마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발표자들 화면 나와주세요. 네, 라이브 한마디 진행해 주세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실행 계획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하철역 인식 개선 캠페인이고 두 번째는 관련 기관 온라인 인터뷰고 세 번째는 학부모님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인식 및 지원 설문조사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실행 계획이 있었지만 저희가 최종 원고를 보내드린 뒤에 그 계획들이 실행이 돼서 원고에는 넣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후 변론을 하자면 첫 번째로 최종 원고 이후 진행된 일정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일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 교육부 기자님들께 의견 및 활동을 전할 것이고 보도자료 양식에 맞게 만들어 전문 기자님께 컨펌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의 의견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모전 및 각종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저희의 입장을 알게 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종국 시의원님 간담회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잠시
잠정적 연기 중인데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서울시청 청소년 정책과 공무원 분들과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한마디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쯤에 저희 참가자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따 시간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홍지형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인식과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고 이게 어쨌든 제목에는 되어 있는데 제안하신 공공 정책들이 보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는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밖이라는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런 비인가든 뭐든 이런 아예 이런 데를 다니지 않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떤 것들을 조금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조사했다라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지원을 크게 받지 못하는 것들, 아니, 그 부류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식비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또는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키트를 정부에서 보내주는데 학교는 보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심사위원 다음 질문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어서 좀 질문하자면 이 인식 개선을 위한 그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그 급식비 무상 지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달라라는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여기에 혹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으로 인식 개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들이 다른 학교들에게 해주는 것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해주고 있는 정책도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고 다 돈은 관련 지원밖에 없어서 지원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은 거지.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 총점질의 한 개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세미로 팀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학교가 이야기학교 외에도 여러 곳이 있는 곳으로 아는데 다른 학교들과 정책에 대해 공유하거나 함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네, 저희 학교는 서울시에 있는 대한학교 연맹에서 저희 학교가 대표로 뽑혀서 이런 정책 제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학교들과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긴밀한 교류를 하시며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 5분의 저희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